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TV 양기옥 변호사입니다. 날씨는 추워지지만 또 한 해 거지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제가 그 양육비에 관한 얘기 계속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하는 양육권에 관한 문제, 친권에 관한 문제. 그 다음에 비양육자가 그러면 이 그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법률적 쟁점이 됩니다. 과거에는요, 그냥 그 양육비를 거의 정서적으로 이 정도 그냥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되게 박했습니다. 뭐 30만원, 50만원, 그 소득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그 법원에서 그 합리적인 그 양육비 산정표를 아예 만들었습니다. 물론 그 양육비 산정표가 무슨 법적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. 그 참고사항이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기준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내가 또 남편이 이 정도의 소득이 있고 아이가 나이가 이 정도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좀 감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제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. 일단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, 엄마, 아빠의 그 소득이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. 소득이 얼마냐. 그런데 이 소득은요, 우리가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부정기적인 소득도 다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서, 내가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지만 임대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. 그럼 그것도 들어갑니다. 또, 내가 월급은 원래 이제 정해진 그 급여 외에 끝나고 나서 내가 알바를 한다. 그래서 알바로 내가 현금을 얼마를 받는다. 예를 들어 뭐 밤에 마트 같은데 24시간 마트에서 알바를 한다. 혹은 이거 택배 배달업을 한다. 그래서 버는 돈도 들어갑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먼저 짜는 게 우선입니다. 1순위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그 아이의 연령,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그 유아 때, 그 다음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또 사교육부 들어가지 않습니까? 지금은 만 19세까지이기 때문에 빠른 애들은 대학 입학,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의 나이까지인데, 아이들의 연령, 구간이 또 정해져야 되죠. 그랬을 적에, 그 엄마 아빠의 소득이 정해지고 아이의 연령 구간이 정해지면, 이거를 이제 안분하는 거예요. 소득에 따라서. 예를 들어서, 제가 이제 그 소득표를 보면은요, 예컨대 이제 총 부모의 소득이 총 합해서 500만 원이다. 아빠가 300만 원이고 엄마가 200만 원이다.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? 6대 4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 정도 되니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세에서 5세 구간이면은 약 118만 얼마가 될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6대 4로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아빠가 70 몇만 원, 엄마가 40 몇만 원 해서 118만 얼마를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요. 그 계산이 그렇게 산정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는 참고자료다. 그게 왜 참고자료냐면요. 그 외에도 가산하거나 감산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예컨대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 같으면 모르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. 그래서 꾸준히 돈이 들어가야 된다. 또 아이가 장애는 아니지만 질병이 중병이 걸려 있다. 그러면 엄마가 일을 못하죠.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. 그런 경우에도 또 가산의 요인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예컨대 그러면 변호사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전혀 없어요. 무직이에요.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? 아빠가 100%인가요?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,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못 다니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일 안 한다.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일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을 하라고 우리 법원에서 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고려사항이 되고요. 또 그 다음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 유학 중이다. 그러면 정상 그 비용 갖고 지급을 할 수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빠의 소득에 맞춰서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, 꼭 월급 외에, 고정급여 외에 자기가 어떤 부동 재산이 있다. 예를 들면 건물이 있다, 땅이 있다, 이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
당장 처분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가산 요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산, 감산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그 산정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런데요. 제가 이제 그 양육비 이 문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조금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. 양육비를 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저요 변호사님 그동안은 제가 알바도 하고 열심히 벌었는데요. 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 돈 주기 싫어요. 저 안 할 거예요. 그냥 기본급여 200만 원 받을 거예요. 이런 분도 실제 계시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가 없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된 것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신의 축복이고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삶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우리 조금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설사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 주시죠. 오늘도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.